자, 이 인수 공통 전염병은 1997년도 홍콩의 고병해성 조류인 조류 인플루엔자의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물이 건강하게 나도 건강하다고요 라는 책에서도 인수 공통 전염병의 유래가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비롯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인수 공통 전염병이란 어떤 병원체에 의한 감염이 여러 동물에서 사람을 전염되는 질병입니다. 인간은 야생 동물을 만지고 우유나 고기 등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호, 디프테리아, 백일해, 천연두, 결핵, 탄저병, 광견병 같은 인수 공통 전염병이 생겼습니다. 야생 동물로부터 생긴 또 다른 전염병은 사스, 코로나, 고병해성 조류 인플루엔자, 황열병, 라인병, 에볼라 바이러스, 니파 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또 열대 우림에서 살아야 하는 야생 동물이 서식지를 잃게 되면서 얻게 된 질병인 에볼라 바이러스는 숙주인 과일 박쥐를 통해서 전파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과일박쥐가 해로운 동물 같지만 과일박쥐는 해충의 천적이므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해충을 조절합니다. 자연 안에서 본인의 역할을 하던 과일박쥐가 삶의 차단을 잃고 사람에게 가까이 오게 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늘 값싼 소고기를 먹고 파묘가 들어간 과자와 라면, 초콜릿을 먹을 수 있도록 열대 우림을 소사육지와 파묘 농장으로 번식하는 과정에서 자연이 훼손되고 과일박쥐가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자연성 세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세계 자연 기금의 보호에 의하면 전 세계 야생동물의 개체군은 약 68%의 생물의 수는 72%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면 인간에게 어떤 피해가 돌아올지 모릅니다. 열대 우림의 40%를 차지하는 아마존은 대형 화재로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1만 2천 제곱의 우림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환경 파괴가 새로운 인수 공통 전염병과 신종 감염병을 유발하는 이유가 됩니다. 사람은 자연과 미생물과 함께 공존하는 존재입니다. 자연과 생물을 파괴하는 만큼 인간의 질병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됩니다. 이 백신과 치료제입니다. 새로운 병원체에 대한 저항력을 기르기 위해 재개발한 것이 백신입니다. 이 백신은 미리 병원체의 일부를 혈관에 주입해서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서 실제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행차를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든 예방약입니다. 그러나 대개 돌연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백신을 만들지 못합니다. 해마다 감기가 유행하지만 감기에 대해서는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이유입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늘 변이가 되는 리노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 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신은 바이러스 조합과 약 30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화학 물질입니다. 보존제로는 페놀C, 에탄올이 들어갈 수 있고 면역 증강제, 스쿠알렌, 백반, 당분, 아미노산, 젤라틴, 알부민, 첨가제와 안정제가 들어갑니다. 이 예방접종이 오히려 병을 부른다의 저자인 안드레아스 모리스는 백신의 성분이 사람에 따라 위험한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 백신의 성분도 화학물질이기에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인체의 자연 면역에서 호흡기 점막이나 소화기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됩니다. 점막으로부터 바이러스를 지켜주고 점막 아래 수많은 면역세포들이 서로 진화를 주고받으며 변의 체계를 활성화시킵니다. 약 5일이 지나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도 만들어냅니다. 또한 백신은 거대한 자본주의 제약산업에 아주 활용도가 높은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비해야 하니 백신을 미리 맞아서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는 논리는 얼마나 매력적인가요? 앞으로는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말고도 노화 백신이나 암 백신 등도 나온다고 합니다. 인간의 질병은 언제든 산업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백신 반자들은 전염병에 와는 변이차보다 내부 환경에 집중합니다. 판이나 모기가 더러운 물에 모이지 못할 것이나 그곳에 오지 않는 이동처럼 전염병은 나타나는 위생과 영양 섭취의 부족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불과 200년 전에는 의사가 해부를 한 뒤에 손 씻지 않고 산모의 아이를 받았다고 전합니다. 산모가 자꾸 죽은 이유를 살피니 손을 씻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위생의 개념이 자리 잡은 지는 불과 200여 년의 역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백신 반대자들은 만약 위생과 영양이 균형 잡혀 있다면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고 개인의 면역력이 이를 이겨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정도의 근거도 있습니다. 위생과 영양 상태가 좋아진 1940년대 이후로는 콜레라나 홍역, 전염주 등의 전염병이 이미 감소했습니다. 이 백신 예찬론자들은 비과학적이라는 말로 백신 반대자들을 비판합니다. 과학적이라는 단어가 주로 두는 신뢰는 종교를 능가할 정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과학적이라고 하면 신뢰하고 비과학적인 그리고 자연적이라는 말을 쉽게 불신합니다. 하지만 모든 과학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가설에서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과학은 가설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백과사전에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연과학은 일정한 목적과 방법으로 그 원리를 연구하여 하나의 체계를 세우는 학문이다. 따라서 사람이 다른 관점으로 연구를 시작하여 이전에 이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면 폐기처분됩니다. 사람들에게 큰 신뢰를 받았던 이론이 얼마 후에 무너지는 일은 비자합니다. 백신에 대해서 세균설과 내부 환경설 중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신뢰할 필요도 배척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감염병 전염병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두 번째로는 백신이 자신에게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학 자체보다 몸이 회복되는 원리를 알아야 건강합니다. 인류는 병들지 않도록 만들어진 몸입니다. 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질서 정연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질병은 몸의 질서가 깨진 상태를 말합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인간은 자연과 멀어질수록 병과 가까워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몸은 영양력을 흡수하고 몇편을 보내는 활동을 통해 생명을 유지합니다. 영양과 해독이라는 질서를 통해서 유지하기 위해 몸은 11가지 시스템이 근육계, 내분기계, 뼈느끼, 비누계, 순환계, 호흡계, 소화계, 피계, 골격계, 신경계, 생식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만 살펴봐도 인체가 얼마나 정교하고 질서 정연한지 경이 돋습니다. 이 호흡기는
폐를 통해 산소를 돌아오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소화계는 음식으로부터 영양소를 흡수하고 부산물을 내보냅니다. 이 순환계는 큰 이유 없이 혈액을 펌프질해서 온몸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혈액계 호르몬을 이송시키면서 산소와 영양을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노폐물로 배출합니다. 혈액계는 림프 시스템을 통해서 백혈구를 운반하고 독소가 있는 체액을 제거하면서 몸이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합니다. 비중의 견육계 같은 체액을 길러서 신장을 배출시킵니다. 내분계획이 여러 동물의 분비선 조간의 형성과 발달, 대사, 수면, 생식과 감염자에게 감염 후 호르몬을 생산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신경계는 매우 신비롭습니다. 신경계는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고민하는 머리의 생각들은 행동을 옮길 수 있도록 내 몸을 연결합니다. 신경신은 번개 같은 속도로 신경타고 변화나 집안의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인간은 스스로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입니다. 생각한 대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 근육계는 우리가 다리고 글을 쓰고 악기를 연주하고 서로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피부계는 몸 전체를 접고 있으면서 외부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골격계는 단단한 뼈로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데 이 뼈는 단단한 인대와 힘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식계는 부모를 닮은 자녀들을 낳을 수 있도록 기능합니다. 여성의 폐 속에서는 생명이 잉태하게 과정, 작은 세포 분열을 하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는 과정은 매우 경이롭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양과 해독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화계를 통해서 영양을 흡수하고 이물질과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부를 통해 죽은 세포와 땀이 배출되고 신장을 통해 혈액에 독성 노폐물을 배출시킵니다. 이 림프는 온몸을 순환하며 세포와 조직에 있는 노폐물을 혈류에 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호흡을 통해 들어오는 이물질을 코와 폐에서 거르고 노폐물을 내보냅니다. 질병에 걸렸다는 것은 이런 구성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의 증상을 해결하는 방법보다 몸 전체의 시스템이 돌아가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후성 유전학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안정되었지만 오늘까지도 질병은 전복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질병의 종류는 더 다양해지고 아픈 사람은 늘어나는 겁니다. 제가 볼까? 의료업계에서는 마치 새로운 질병을 찾아서 기다렸다는 듯이 신약을 개발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유전학이 열린 것입니다. 이 새롭고 신비한 유전학은 후손 유전학입니다. 유전자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새로운 상호작용을 합니다. EPI는 그리스어로 무엇 위에라는 의미로 DNA를 변화시키는 단백질과 화학 물질을 말합니다. 후속 유전자는 변형이 일어난 DNA를 후속 유전자라고 부르는 후속 유전자는 변형되는 환경에 따라 다음 세 세대로 그 변화를 전수합니다. 이 후속 유전자는 유전학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가정학계 그러니까 질병 유전자는 거의 지워도 되는 단어가 됩니다.